지난 겨울부터 비와 눈이 자주 내리면서 저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 부족 걱정을 덜고 올 농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야생 독초를 잘못 먹어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용나물과 생김새가 비슷한 독초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난에도 당국의 지원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말뿐인 지역인재 채용에 지원조례 제정도 형식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봄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이 많게는 20mm 가까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렇게 비나 눈이 잦습니다. 덕분에 말랐던 저수지에도 물이 들었자 올해 농사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제와 정읍, 부안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 댐 굽이굽이 들어찬 물 위로 봄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호남 평야의 젖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다까지 들여다 보이고 심지어 잡초까지 자라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섬진강댐에는 1억 7천만 톤 이상의 물이 차 있는데요. 지난해 13%까지 떨어졌던 농업용수 저수율도 68%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저수지들도 상황이 좋습니다. 도내 2,200여 저수지의 저수량은 4억 8천여만 톤으로 봄철 영농 작업의 안정적인 수준인 70%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 데는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내린 많은 눈과 비가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100mm 이상, 12월에는 63mm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강수량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농사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 농민들도 자주 내리는 비에 반가운 표정입니다. 굉장히 말라 있었는데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내내 비가 좀 오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차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올봄에는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물 부족 우려는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요즘 산으로 들러 나물 캐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봄철의 흔한 전경인데 자칫 산나물과 독초를 혼동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남원 대산면에서 78살 최모 씨와 두 딸이 갑자기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독성을 지닌 풀인 자리공의 뿌리를 도라지인 줄 알고 생으로 먹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랑 딸 두 분이 구토 증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 15회 정도 구토를 한 상태여가지고. 자리공은 뿌리 모양이 도라지와 비슷해 잎이 나기 전인 초봄에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봄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 곳곳에는 산나물과 생김새가 비슷한 독초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이 좋아 쌈채로 인기가 높은 곰취는 독성이 강한 동이나물과 혼동되는 대표적인 봄나물입니다.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가는 털이 있는 반면 동이나물은 잎이 두껍고 털이 없어 광택이 납니다. 원추리와 구분이 어려운 독초인 여로는 잎에 털이 많고 잎맥 사이에 주름이 있고 산마늘은 독초인 박새나 은방울꽃, 비비추와 비슷하지만 잎이 두세 장만 나고 향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구토나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심계항진이나 호흡곤란, 쇼크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잎이나 줄기를 꺾었을 때 역한 냄새가 나면 독초가 아닌지 의심해보고 확신할 수 없으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오는 5월 중순까지 관할 국립공원에 있는 등산로와 갯벌에서 야생식물이나 해양생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공원 안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산행을 조장하는 산악회 등은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측 불가능한 공천 방식에 도내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밤부터 일정이 늦어진 도내 일부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산의 김윤태 고려대 교수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더민주당은 현재 등록한 예비 후보들 위해 다른 인물들을 타진한 끝에 결국 군산 출신인 김 교수를 영입해 공천했습니다. 경선을 준비했던 더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지율이 제일 낮은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은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사청이다. 군산 시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결정입니다. 군산은 새누리당 최용묵, 더민주당 김윤태, 국민의당 김관영 등으로 본선 대결 구도가 짜이기도 했습니다. 더민주당은 익산갑 이춘석 의원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의원은 전화여론 조사에서 한병도 전 의원을 누르고 3선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더민주당의 도내 공천 작업은 익산을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공천 속도가 더딘 국민의당은 오늘 밤 익산 갑과 을,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를 시작으로 공천 뚜껑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전주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의 경선 대상자도 결정됐습니다. 전주 을은 장세환, 엄윤상, 김호서, 한명규 등 4명,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김정호, 임정엽, 이돈승 등 3명이 경선을 치러 일요일인 모레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요즘 대학은 취업률로 평가되고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은 전북을 떠납니다. 이런 청년 인구 유출의 악순환, 전라북도에는 대책이 있을까요? 대학기획 유룡 기자입니다. 대학생 어마은 양은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에도 불구하고 지방 국립대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서울로 가는 추세였지만 취업난과 비싼 학비로 고생하느니 지역에 남아 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고 학비도 저렴하고 제가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멀리 가는 것보다 여기서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이른바 인서울 러시 속에서도 지역에 남는 청년들이 있고 최근에는 도내 국립대 경쟁률이 오르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삶을 선택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미비하기만 합니다. 지방의 일자리와 인재 채용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꿈을 꾸게 했던 전북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률은 10% 선에 그치고 있고 신규 채용 역시 외지인입니다. 혁신도시법 등 법률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할당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역 인재에 가점을 부여하고 다 했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지역 인재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최근 성남과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청년 수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내에는 계획을 세우거나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경기도랑 경상도 쪽이랑은 생각보다 좀 많이 지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 취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올해 전라북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4조 9천억 원 가운데 취업 지원 같은 청년층 관련 예산은 357억 원으로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양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질과 문화나 복지 그런 것들도 역시 지원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지만 결국. 최근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괜찮은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하고 청년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시의회에서 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관광특구는 과도한 상업화와 난개발이 우려되고 전통 문화도시 조성과도 맞지 않아 시의를 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역 결과에 따라 덕진공원이나 아중 생태호수 등을 대상으로 관광특구 지정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소장품의 절반 이상은 바로 기증작품입니다. 이런 기증작품이 지역 미술관의 운영난을 덜면서 관람객들의 문화 갈증까지 채워주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이기영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타계한 황소연 작가는 우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꽃피웠습니다. 캔버스가 불에 타 뻥 뚫린 듯한 작품을 통해
삶의 허와 실에 대해 집요하게 묻습니다.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수백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이 중 15점이 최근에 전북 도립미술관에 기증됐습니다. 미술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던 유족들은 기증을 통해 안전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대손손 또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도 주고. 현재 전북 도립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은 모두 849점. 소장 미술품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미술품 구입 예산이 매년 줄다 보니 미술관 운영에 기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측은 수장품 수집 추천 심의회의를 거쳐 엄선된 작품만 받아들이고 있어 기증 작품의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도민들에게 기획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는 새롭게 전시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서 도민들한테 말을 걸어갈 것입니다. 미술품 기증이 지역 미술관에 활기를 주고 관객들에게는 풍요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군산시 계야도 남동방 9km 해상에서 군산과 계야도를 오가는 104톤급 여객선이 뻘에 걸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객선에는 선원 4명과 승객 14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승객들은 해경 함정에 옮겨져 계야도로 후송됐고 해경은 운항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하는가 하면 정책 대결에 실종된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각 당 공천의 현 주소와 문제점, 앞으로 예상되는 논란 등을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용존을 개소하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지역 관련 기관과 고용협의회를 구성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둔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전북과 충남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둔산은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에 걸쳐 있으며 지난 1977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주시가 반딧불이가 자주 목격되는 삼천 학전마을을 중심으로 서식지를 복원하고 반딧불이 생태마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딧불이는 삼천의 깃대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한전의 보상과는 별도로 경로당 건립과 도로 확포장 등 29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새만금 송전탑 전체 88기 중 55기가 건설됐습니다. 전주예수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8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병원은 폐암과 위암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이 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반쯤 전주 시내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 60살 유모 씨에게 집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운전을 한다며 시비를 걸다 유 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입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김양식 과정에 유해 화학물질인 염산을 사용한 혐의로 59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부터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인근 해상에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김양식장을 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어구에 달린 해조류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2,180리터를 사용한 혐의입니다. 이사할 지역을 정할 때 다양한 거주 조건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계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 27가지 주거 조건을 설정하면 가장 적합한 지역을 알려주는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